상당히 뜨거운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안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갖다가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기존의 콘도를 살지 새 콘도를 살지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리판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드림부동산의 에릭민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해도 하나, 지내셨나요? 달도 하나, 부동산을 움직이는 하나뿐인 강력한 딜메이커 에릭민입니다. 여전히 준비하시네요.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앞에를 못 들었어요. 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부동산을 움직이는 하나뿐인 부동산 강력한 딜메이커 에릭민입니다. 해와 달과 같이 하나씩 있는 강력한 딜 메이커는 우리 에릭민 부사장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네. 20년 동안 그렇게 안 돼서 말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20년 이상 되신 거예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작한 지 19년 됐고요. 네. 네. 그 연세가, 아직까지 잘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나오네요. 네. 자, 2020년에 저희가 연말에 2020년을 또 돌아보고 2021년을 전망해보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우리 부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 겨울하고 연속되게 상당히 뜨거운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셀러와 바이어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셀러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어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은 많고 그에 비해서 매물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한 상태고 부동산 에이전트들 역시 몸은 바쁜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에스크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 정도로 핫한 마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네. 뭐 복수 오퍼가 들어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이렇게 경쟁이 과열된 느낌이신가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된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타운 쪽, LA 타운이나 네. 한인타운 그쪽보다는 외곽 지역,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플러튼, 발렌시아, 얼바인 같은 외곽 지역이 상당히 핫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지금도 이자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충분히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서 더욱 부동산이 핫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더 우세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아니면 경쟁이 더 심하기 전에 일찍 쇼핑에 나서는 바이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드림부동산이 한인타운에서는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인타운의 경기는 어떤지 좀 그것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인타운 경기는 아무래도 외곽 지역에 비해서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2, 3주 정도 마켓을 보면 3, 4개월 동안 안 팔리던 매물들이 에스크로에 쏙쏙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에이전트들한테 문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전화 문의가 많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만 따로 뽑기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지난해 1월 1일에서 2월 15일까지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서 2월 15일까지 시티 오브 LA의 부동산 그 에스크로 클로징된 개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맘때는 총 870개가 팔렸는데 올해 들어서 1월 1일에서 2월 15일까지 1000개가 넘는 집들이 클로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부동산 마켓이 상당히 스트롱하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운 중심도 마켓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에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튜브 보면 1월 위기설이다, 뭐 2월 부동산 위기설이다, 미국 부동산 폭락이다, 뭐 이런 정말 각종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저희가 2021년 연말까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2021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볼 때 상반기 정도는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시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부동산 에이전트가 전체적으로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향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부동산 마켓은 셀러의 마켓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수요하고 공급 그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그 매치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안에는 집값이 상승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갖다가 두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집값이. 네. 예, 그렇군요. 뭐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자율 때문에 그렇고, 이자율. 두 번째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몰려드는 돈, 즉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부동산 마켓이라든지 미국 경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마켓이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제 패밀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사는 게 맞다. 그렇고 집값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자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부동산 마켓이 너무 올랐다, 버블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 부동산 마켓이 올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이어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쇼핑하시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자율이 충분히 낮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유동성, 그 다음에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마켓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지금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가족이 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인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집을 사라고 저는 조언을 해주거든요. 이자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뭐 진짜 이자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그때 구입한다고 해도 페이먼트 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자율이 낮을 때 구입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 2년 내가 들어가서 투자로서 살 거 아니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으로 구하신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시는 게 이자율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또 그거 이상으로 오르는 게 또 부동산 그 곡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뭐 보통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뭐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집값이 항상 오르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봐줬을 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감안하다 보면 부동산 마켓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내가 1, 2년 안에 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갖다가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고 마켓에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용이라면 조금 많이 따져보시고 조금 생각하고. 예. 투자할 돈이 없네. 제가 싸게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주신다고요? 네. 한인타운 문의가 제일 많으세요,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한인타운 중에서도 세컨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인타운의 이 세컨도의 전망은 또 어떤지. 한인타운 찾으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콘도를 살지 새 콘도를 살지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사이즈라고 봤을 때는 새 콘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인타운 콘도 가격이 지금은 현재 기존에 있는 매물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데다가 매터리얼 값을 갖다가 애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 가격을 내놔야지만 값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그 새 콘도 가격을 측정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격이 다른 매물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콘도가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갖다가 관망해 가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손님에게 집을 보여드리다 보면은 새 콘도도 좋고 좋은데 한 2000년 이후에 지은 콘도들은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면 뭐 2000년,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콘도들을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손님한테 항상 2000년 이후에 지은 집들은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건축, 그 집안 스타일 변화라든지 1990년대 스타일의 콘도하고 2000년 이후에 지은 콘도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2000년도하고 2010년 이후에 지은 콘도들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콘도를 갖다가 지어진 콘도를 사신다 그러면 크게 뭐 디자인이라든지 현재 추세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굳이 새 콘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업그레이드만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 콘도도 지금 LA 한인타운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릭민 부사장님께서도 또 매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아낌없이 풀겠습니다. 혹시 그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좀 변화가 있다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남미나 아니면 뭐 캐나다 아니면 유럽 쪽에 계신 한국 분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문의가 오긴 하지만 한국 부동산 마켓이 워낙 좋다 보니까 뜨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은 뭐 서학개미라 그러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가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평상시 뭐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지 확 늘어나는 걸 갖다가는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에릭민 부사장님 모시고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캘리파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주식은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이 질문이 궁금하시면 저 위에다 띄워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2020년, 21년 전망하는 영상에 우리 에릭민 부사장님의 이 주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